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5조 법조문을 보면은요, 1항에 보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이사로, 이게 중요하죠. 자주점유인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고요.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보통은 등기 없이도 이제 물권 변동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속이든 경매든 수용이든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도 이제 물권 변동이 되는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된다라는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질적인,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항에 보면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시효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유명한 판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을 볼 때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맞는 문구예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시효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맞는 문구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효 취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사례의 경우에도 이제 A가요, 소유자였는데, 이제 B가 이거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신탁자고, C가 수탁자라서요, 등기만 이렇게 C 앞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77년 12월 8일부터 이제 B가 이거를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B는요, 지금 C 앞으로 등기는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 B가 C를 상대로 자기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 B의 이제 신탁자니까 B의 소유다, 이게 B의 소유다. 그런 경우에도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시효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자기 소유이긴 하지만 등기는 이렇게 이제 C 앞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예 소유자이면서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B가 소유자이지만은 이렇게 등기는 이제 이렇게 C 앞으로 돼 있었다. 그런 경우는 B의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시효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건 아주 예외적인, 이렇게 뭐 명의신탁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번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자기 소유이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되어 있다면요, 그거는 취득 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자기가 정당한 소유자로서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뭐 입증 곤란을 해준다든가 어떤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이렇게 올려준다든가 그런 어떤 취득 시효의 어떤 취지에 뭐 맞지 않는 거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점에서는 자기가 이제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취득 시효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소유권에 관한 증명의 권한을 구제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다.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A 소유였어요. 근데 이거를 B가
이제 93년 10월에 여기 이제 가압류를 이렇게 이 부동산에 이제 B가 이렇게 가압류를 이제 한 겁니다. 가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C가 이거를 이제 93년 11월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전 등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B가 가압류에 기해서요 2014년 5월에 본압류를 한 거야. 본압류를 하면서 경매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C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자, 봐라. 내가 93년 11월에 매수해서 나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고 점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니까 이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원시 취득을 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실효, 그러니까 소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 본압류 경매 이거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점유를 한 거니까 이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원시 취득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너 소유고 너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취득시효가 진행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4번도 이제 마찬가지의 판례입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기 소유이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A에게서 B에게로 97년 7월에 이제 매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B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행위다라고 해서 A의 채권자가 요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취소하고 말소하라라는 판결이 99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B의 등기로 남아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2013년 2월이 돼서야 이게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A에게로 이제 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B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자, 내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고 내가 점유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지났다 이거야.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원시 취득을 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A 앞으로 말소가 되고 그다음에 압류가 한 건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B가 원시 취득으로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소 등기된 거 갑의 압류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요 97년 7월에 B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고 B가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B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어떤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취소하고 말소하라 라는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상대적 효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B가 소유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인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 취득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B는 그렇게 보호받을 만한 점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행이라는 이유로 이제 말소 등기하라 이런 판결이 난 걸 알면서도 계속 점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익자의 그 점유는 어떤 취득시효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점유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번, 3번, 4번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자, 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취득시효에 관한 기존의 이제 판례 이론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취득시효는요, 이렇게 판례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약간은 이제 이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체계와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어떤 판례 법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 판례의 어떤 그 취득시효에 관한 이론들이 요 판결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 판례 원칙,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요, 1원칙은 뭐냐면, 이게 이제 A가 이제 점유자입니다. B가 이제 소유자예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A는 B에게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 취득시효가 완성된 권리자잖아요. 이 B는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B는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A에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원칙은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취득시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가 이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20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취득시효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소유자가요, B에게서 이렇게 C에게로 2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자, 이거는 취득시효 완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어요. 20년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소유자가 바뀐다라는 거는 어떤 점유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시효 중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완성된 시점에서 이 C는 소유자니까요. A는 이 C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원칙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20년이 되는 이제 때인데, 20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B에게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A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요. B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C는요. 아예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C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C가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중 매매랑 비슷해요. A가 이제 B에게도 매매하고 C에게도 이중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럼 누구 소유가 되나요?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A가 B에 대해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B가 C에게 이제 이거를 매매를 했다. 이거 C는 이전 등기 청구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소유냐? 먼저 등기를 한 C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소유자가 변동된 게 취득시효 완성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 거는요. 이건 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시효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요 A는요 C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2원칙, 3원칙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원칙이 뭐냐면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거야. 그게 이제 4원칙입니다. 만약에 기산점을 임의로 이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점유를 처음 개시한 시점으로 보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다 말이죠. 근데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면 기산점을 뒤로 가겠죠. 처음 점유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쭉 뒤로 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점유를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동된 것이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변동된 것으로 조작을 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나 요 A가 어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4원칙은 임의로 이제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는요, 이게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A가 이제 점유자이고 B가 이제 소유자이고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 않았다, 이게 소유자가 변동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A가 처음 이제 이렇게 점유한 요 시점을 딱 찾아서 이걸 기산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언제 소유자가 바뀌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역산해 가지고 20년 역산해서 이때부터 지금 20년 됐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점유를 시작한 요 시점 이거를 딱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 예전의 일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게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해서 20년 된 요때를 그냥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이거 변동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이걸 정할 수가 없고요. 점유 개시 시점 그때를 이제 기산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4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원칙에 대해서는요. 요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이제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A가 이렇게 점유를 하는데 여기 이제 20년이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후에 B에게서 이렇게 C에게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A는 C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때부터 다시 20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A는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5원칙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다시 요때를 이제 시작으로 2차 취득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요 2차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기존 취득 시효에 관한 여러 그 판례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요때 이제 2차 취득 시효 기산하고 20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C에게서 D에게로 소유권이 바뀐다? 이거는 취득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취득 시효에서도 그 기존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게 요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5번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존 그 취득 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취득 시효에 있어서도 이제 소유자가 바뀐, 그러니까 취득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그때를 기산적으로 다시 2차 취득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이제 A가 이게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B가 이제 이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다. 자, 그런데 이제 취득 시효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A의 이제 취득 시효가 쭉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A가 B에게 매매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응소해서 B가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이게 요 취득 시효 진행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A가요 B에게 내가 매수했으니까 이전 등기하라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잖아요. 자, 이때 B가 이거에 응소해서 B가 적극 응소해서 승소했어요. 이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이거야.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중단 사유가 된다면 응소 시점, B가 답변서를 낸 시점에서 재판상 청구가 있었던 걸로 봐서 시효가 중단되겠죠.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요 A가 매매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B는 응소해서 그런 매매는 없었다라는 걸 주장한 것이지 자기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에 기한 어떤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취득시효 주장할 때 여기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어떤 그런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판결이 났을 때 이 A가 계속 점유하는 게 이제 사주 점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있었다는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뿐이지 사주 점유 주장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이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졌지만요. 취득시효 20년이 완성이 되면요. 다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7번 판례는 뭐냐면, 이게 이제 A가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이고, B가 이제 요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A가 지금 취득 시효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취득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B의 채권자인 C가 요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했을 때 이게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이거야. 뭐 만약에 B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뭐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뭐 그렇다면은 그건 당연히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텐데 B가 한 게 아니라 B의 채권자인 C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한 게 어떤 A의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자, 요 압류 가압류는요 어떤 A의 어떤 어떤 점유를 어떤 그 점유 상태를 파괴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거기에 어떤 그 상태,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걸로 볼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B가 뭔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했다면 모르지 B의 채권자가 그냥 압류 가압류했다는 것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입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 이제 A가 이제 점유하고 있어요. A가 점유하고 있고 이제 B가 이제 소유자인데요. 자, 이게 이제 점유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자인 B가 A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했어요. B가 A에게 야, 내 소유인데 너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말소 등기해라라고 청구해서 B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게 지금 A가 이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취득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유 중에 B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요 B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게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B의 소재기 시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효 중단,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이제 어떤 본권의 소에서 승소를 한 거니까요. 이게 소재기 시에 A는 이제 악의의 점유자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A가 판결이 끝나고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요 A는요. 자기가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타주 점유로 전환이 돼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순간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타주 점유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해도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B가 요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면요. 이거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죠. 취득시효의 시효가 중단이 되고 쭉 멈춰지겠죠. 그리고 판결이 되면 이제 아예 타주 점유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B의 요 말소 등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된 것이 아니라면요. A는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이제 A가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B가 이걸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는, A가요, B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이제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요 소송이 요 A의 취득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A의 이제 요 소송에서 B가 이제 응소했잖아요. B가 응소해서 적극 응소해서 B가 승소한 거잖아요. B가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소등기 소송에서 B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 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요 B가 응소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중단돼요. 자, 근데 요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말소등기라는 소송을 제기해다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A의 점유는 이제 타주 점유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좀 전에 소유자가 이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면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A는 자기에게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주 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A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말소등기 하라라고 A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A에게 말소등기 권리가 없다는 것만 인정이 된 것이지 A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취득 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A는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다라는 게 9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면은요,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들은 사라지고요, 깨끗한 권리가 취득이 된다. 그러니까 뭐 토지 수용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수용이 되잖아요. 원시 취득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되는데요. 취득 시효의 경우에도 이제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점유자다 이거예요. B가 이제 소유자다 이거예요. 근데 요 C에 이제 어떤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A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요 C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지 된다 이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C에게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C가 요 B에게 이제 어떤 매매 계약을 해서 가등기를 한 상태였다면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C에게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는요. 자, 이게 취득 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A가 점유자고 이제 B가 소유자인데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B가 이거를 C에게 처분하면 이거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C에게 처분 유효합니다. 근데 완성된 이후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유효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A는 취득 시효에 의해서 이전 등기는 받지만 이 저당권의 부담은 또 안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이 C에게 대의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켰다면요, 이거는 자기가 떠안은 부담을 자기가 이제 대의변제하고 말소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B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해서 어떤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A의 입장에서는 취득 시효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거를 어찌 보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채무, 어떤 저당권 정도는 A 스스로 이제 말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어떤 물권 변동, 그거는 시효 완성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용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제 시효 완성된 이후에 설정이 됐다. 그거를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구상금을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판례입니다. 자, 12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이게 점유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B가 이제 소유자예요. 자,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B가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C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무효다 이거야. 무효다. 예, 그러면 A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이걸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요,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루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부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B가 C에게 이거를 처분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이 가처분의 처분금지의 효에 반하는 이제 등기가 돼서 나중에 A가 B에게 본안 소송에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가 되면서 이건 직권으로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가처분 이후의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직권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굳이 A가 이 C를 상대로 어떤 B를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구한다고 하면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103조 위반 그런 걸로 무효다. 그래서 B가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A가 대신 행사해서 C에게 말소 등기를 구한다면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처분 이후에 C에게 처분됐다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말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지금 요 말소 등기 원인을 가지고 대위 행사하는 건 법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 외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말소를 구하는 것도 어떤 실익이 있다 이게. 그거를 구할 실익이 있다라는 게 1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 판례는요. 어떤 매매에 기해서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요 둘 사이에서 어떤 신뢰관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C에게 양도했다고 해도요. 요 B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요. 요 C는요. B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뢰관계, 어떤 동시행관계, 어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 B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줄 때 매매 대금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요 B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 채권 양도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거.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거를 C에게 양도한다 이거. 이거는 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B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어도 채권 양도를 유효하고 C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판례를 보면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에 이게 이제 A와 B가 이렇게 사실상은 이쪽은 A, 이쪽은 B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만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A가 이 부분을 B로부터 매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매수한 자격으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이건 마치 A가요 어떤 B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주장하면 A의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중에 요 B의 소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A가 매수하고 그래서 내가 점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부분의 A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요, 부동산 어떤 있어서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의 경우인데요. 등기부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이제 10년으로 이제 그 점유 기간이 단축이 되지만은 그 등기 이제 이제 등기되어 있는 그 사람이 선의 무과실로 이제 점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의 무과실에 대한 이제 주장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요. 입증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보통은 이게 등기 명의자로부터 내가 매수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고 점유했다라고 하면 보통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뭔가 좀 알아봤다라면 충분히 어떤 그 상대방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선의 무과실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로부터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과실이 없다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경우이냐면요, 이게 이제 A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상속인이 이제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가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날, 갑으로 이렇게 사망한 날 등기가 됐어요. 이게 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갑에게서 이렇게 C에게 매매가 되면서 C가 이렇게 등기를 이제 했는데요. C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이게 원인 무효를 하더라도 나는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 그 등기부를 믿고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서 매매를 해서 내가 등기를 했으니까 나는 서리 무과실에 의한 점유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리 이거 어떤 여기도 이제 요 A하고 이제 인척 관계였습니다. 요 C 입장에서는 어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A가 사망한 날 등기가 됐다? 뭐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뭔가 이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어떤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판례는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A 소유예요. A 소유인데, 이제 B 앞으로 이제 보전 등기가 이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C 앞으로 이렇게 증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가 이제 지자체인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제 협의 취득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내 소유다 이거야. 이 D 나에게 말소 등기해라. 이렇게 D에게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D는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요. 나는 이게 C가 소유자인 거, 그거를 이제 등기부에 확인하고 C로부터 매수하고 내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서리 무과실에 의한 점유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은 너는 좀 특별하지 않냐? 지자체지 않냐? 지자체는 이게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어떤 보증인의 어떤 확인서의 발급 이런 것들을 너가 하는 건데 이건 알 수 있었다 이거야. 너가 이게 B, C 이게 진정한 소유자들이 아니라는 걸 너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과실이 있는 점유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보통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유 명의자를 인걸 상태에서 그거를 믿고 거래를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하고 점유를 했다면 이거는 보통 선의 무과실로 봐야 되는데 지자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명의신탁, 그다음에 취득시효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